1km 남았어요. 1km 전. 지금 도착 100m 전이에요. 도착 100m 전. 내가 과연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 이 몸 그대로 퇴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항상 무사히 출근한 그대로 퇴근합시다. 쓰러졌다고만 나와있어요. 식당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수요일부터 연락이 안 돼서 왔으니까. 이거 들어갈게요. 강지 왔어. 강지 왔잖아요. 시간이 꽤 됐어요. 이미 10반 현상 됐어요. 시반도 왔어? 네.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경찰 기다리는 거고 구급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30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사망자를 보는 게 쉽진 않죠. 좀 오래 가죠. 어쩔 수 없는 소방관의 숙명이겠네요, 이게. 아까는 좀 안타깝지만 처음에 도착하면 손하고 발이 다 검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심장 마사지를 해주면 하얘지면서 되돌아오면 굉장히 보람이 있죠. 내가 저분을 좀 살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를 어떻게 왼손으로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소방서 방화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이 손선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사하셨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주임님 근무하시는데요? 예,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안전센터고요. 최외곽에 위치해 있는 센터 중에 하나죠. 근무하신 지는 총 몇 년 되실 거예요? 한 30년 됐죠. 근데 어떻게 바로 그냥 찍으십니까? 커피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일하시는 대원분들이세요? 예, 총 9명이 근무하는데 3명은 구급대원, 나머지 6명은 화재 진압. 저는 화재 진압, 구조, 생활안전 이런 거 포함되어 있죠. 방금 출동을 갔다 온 구급대. 앰뷸런스 종류가 많던데 다른 거는 다 사설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사설 129번. 119는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119 구급대. 비슷하게 만든 게 129번인데 민간 구급대예요. 돌아가신 분들 이송이나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럴 때 129번을 많이 이용하고 129라고 하죠. 129. 이게 이제 펌프차 5명이 탑승을 하고 오늘 출근은 몇 시에 하신 거죠? 아침 9시에 하고 퇴근은 내일 아침 9시. 24시간 근무인가요? 예. 내일은 쉬고 당번, 비번, 휴무. 비번 날은 아침 9시에 퇴근 집으로 가는 거고 휴무 날은 집에서 또 쉬는 거고 3개 팀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임님 퇴직은 지금 몇 년 남으신 거예요? 한 6년, 7년 정도 남아있어요. 나갈 때가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출동이 걸리면 바로 이제 대기하다가 출동 나가고 훈련하고 장비 점검도 하고.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작년에도 소방관들이 순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내가 과연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 이 몸 그대로 퇴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도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현장은 똑같은 경우에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해야죠. 네. 우리 관창 보조인데 내가 이제 관창 쓰면 이 친구가 관창 보조. 몸이 너무 다 좋으시네요. 그러네요. 대원님은 그럼 일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여기로 발령난 지는 한 1년 됐고요. 9년 차입니다. 아까 관창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노즐 잔디에 이렇게 물 주잖아요. 네.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잡고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소방 쪽에서는 관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관창인. 이걸 관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물을 뿌리고. 이 수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관창수가 한 명이 있고 뒤에서 호수를 지지해줄 관창 보조가 필요한데 주인님이 관창수고 제가 관창 보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창입니다. 관창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분무로 쫙 퍼지냐 직사냐. 지금 출발해야 돼요. 2시에. 가시죠.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훈련이라고 어린이집 불조심 교육을 갑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안 계실 때 라면을 먹는다거나 뭘 해먹는다고 뭐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아니면 라이터로 불장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재가 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고, 소방이 예전에는 화재 진압 현장 위주였는데 지금은 예방에 중점을 둬서 많은 일들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셔서 교육하시다가 뭐 갑자기 출동 신고 들어오면 바로 어떡해요? 또 출동. 아, 그 현장에서 바로? 지금은 출동 경우는 아니지만 출동할 때 차가 막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차가 많이 막히죠. 그럴 때는 잘 비켜주시나요, 요즘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겠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양쪽으로 쫙 양보해 줄 수 있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주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독일도 법제화 돼 있어서 출동 옆으로 맞습니다. 화재 출동. 양보를 해주죠. 출동이네. 여기서 2km에 옷 입어야 돼요. 야, 2km 1.5km 남았어요. 막았어요. 이제 벌써 업무 다 마쳤나요? 1km 전. 여기 봐. 공사장에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데, 국회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가림막이 있거든요. 먼지 나지 말라고. 그런 거에 화재가 나면 급속하게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빨리 화재 진압을 해야 돼요. 아직은 확실히 한국에서는 잘 안 비켜져요? 국민적 캠페인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도착 100m 전이에요. 도착 100m 전. 어디야? 봐, pompo. 여긴가 봐요. 여기. 차. 물 개방해! 물 개방해! 지현아, 그 뒤쪽에 한번 봐봐. 물 붙었나 안 붙었나 뒤쪽에 봐봐.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여기에 불이 붙었지만 여기에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체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지만 빨리 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돼요. 여기 작은 불씨도 정말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이게 스티로폴이면 이거 다 타는데 한 5분, 10분? 아, 그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탔지만 이 뒤쪽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담배 피다가 지나가면서 툭 하고 버리는데 꺼지면 다행인데 저런 비닐로 뭐 이런 데 착화돼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죠. 담배꽁초 10개면 한두 개 정도가 불이 날까 말까 한데 그래도 어쨌든 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반대편 상황이 어때요? 반대편에 뭐 특이사항이 없네. 아, 아우 더워. 전화 한번 줬어? 네,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했어. 모든 화재는 다 작게 시작하지 크게 시작하는 화재는 없어요. 지금 입고 계시는 게 방화복인가요? 예, 방화복. 불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소재로 다 만들어진 거라 여름에는 진짜 엄청 덥죠. 이게. 많이 비싸요. 비싸다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100만 원 넘지 않나? 보내줘.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아껴 입어요. 화재 진압하실 때 입는 건데 불에 그 열기가 엄청 나잖아요. 어우, 불 속에 들어가면 여름에 엄청 덥죠. 그래서 큰 불 같은 경우는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그렇죠. 항상 현장에 가면 시민들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원들도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하실 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오인 신고일 경우도 있나요? 오인 신고가 많죠. 옆집에서 냄새가 난다, 타는 연기가 올라온다, 가서 보면은 음식물 조리. 진짜 화재면 119로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한두 건 두르다가 딱 멈춘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물 화재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죠, 저희들이 출동하면서. 아, 저 그럴 때도 어쨌든 출동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화재인 경우도 있으니까.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올라가서 그거 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진짜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황당했던 신고는 있어요? 되게 많은데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최근 아니고 한 4년 전에 공룡뼈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공룡뼈요? 가봤더니 그 족발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웃겼습니다. 족발뼈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그냥 사랑스러운 우리 병아리들. 어린이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충성. 아이고. 오, 소방관이네. 공공기관 안전 교육을 온 거고요. 출동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조금 지체됐네요. 네. 아저씨는 누구야? 불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불이 왜 안 무서워요? 불은 무서운 거예요. 불장난을 하면 안 돼요? 돼요? 자 조용히 좀 해보세요. 주임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해서 오늘 주임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스위치나 라이터나 그런 걸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전화번호는 몇 번?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떻게 질러요? 아니야. 불이야 해보세요. 코와 입을 막고 숙이고. 뭐가 있어? 헬멧이 있어. 아까 출동 때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겁나 무서워. 가시죠. 괜찮으시죠? 괜찮죠. 네.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몸인지라.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좋은 추억이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주임님이 오늘 히모스토리 출연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신지 출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국민들도 소방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소방관에 들어올 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좌절도 겪고 여건도 안 맞고 자기 자신하고 괴리에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출동을 나가다 보면 어려운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이 많아서 내 역할도 굉장히 크구나,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자리를 본인이 채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마 더 보람을 느끼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네요. 네, 그렇죠. 남이 아닌 가족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되게 크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이 직업 자체에 버틸 수 있고 또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나아가서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책도 좀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임님께서는 힘든 일 있으실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자살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고 40일, 50일 된 시체도 보고 그런 게 굉장히 충격이 셌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면 계속 꿈에 나타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 자동차, 바이크를 탈 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른 잡생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민생활을 통해서 힘든 순간들을 다 극복하셨네요. 예, 그렇죠. 다 왔네요 벌써. 예. 나갔다 오면 두세 시간은 그냥 훅 갑니다. 그렇네요. 배우님 방금 받으신 거 뭐예요? 결혼 축의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3년 축의금으로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 같이 근무하다가 3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때는 못 주셨고. 네, 그때 코로나 또 시국이고 뭐 그래가지고. 어제 발령. 오늘 첫 복직 날이에요. 그러시구나. 육아휴직하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실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한가요? 아니면 오늘 촬영 때문에? 아니요, 원래 조용해요. 원래 조용해요? 네. 이게 혹시 네, 주임님 거예요? 제가 그냥 타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예. 와,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내 거랑 뭐 바꿀래 그래가지고 주던데요, 그냥. 맞교환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처럼 그냥 물물 교환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바이크가 총 몇 대 가지고 계세요? 한 200대는 넘지 않을까요? 200대요? 네, 20대가 아니라 200대요? 그렇죠. 200대. 그거를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2015년도에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가 하나 더 생겼고, 그때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은 세금을 엄청 폭탄을 맞는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서민은 어떡합니까? 바로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환경 규제가 엄청 세졌어요. 옛날 오토바이들이나 이런 거를 수입을 해도 넘버폰을 달 수 없는 제도가 생겨서 안 되겠다. 내가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몇 대 가까보자.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에 한 대를 실으나 10대를 실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비용이 컨테이너 한 대 비용밖에 안 나가요. 가격이 똑같네요. 예.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 엄청나게 갖고 왔죠, 바이크를. 그거를 몇 번 갖고다 보니까 100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집을 판매하시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다 사신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통장에 돈은 없고. 가시죠. 식사 가시죠. 식사 시간 다 됐나요? 여기 많이 주십시오. 땡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반장님은 왜 식사를 하세요? 저는 도시락 싸와가지고 살 빼고 있습니다. 5kg만 더 빼려고요. 스트레스 받아. 그냥 먹고 찐 상태로 지내. 안 돼요. 맨홀 뚜껑이 부식됐대요. 맨홀 뚜껑이 부식돼도 출동을 하나요? 그것도 이제 민원성인데 민원도 저희가 나가서 보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시즌에는 어떤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말벌, 벌집 제거 이런 거죠. 두 번째가 조그맣게 산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겨울에 화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봄에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겨울에는 주로 어떤 신고들이 접수되나요? 겨울에는 보일러 전기 합선, 열선 화재, 전기장판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여기 좁아서 좀 걸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연락은 됐어요? 관리자 연락은 됐고요. 내일 뭐 수소치가 와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사유지라도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안전조치를 좀 해야 돼요. 관리자예요? 관계인이에요? 관장님한테 이거 끝나면은 네, 수고하세요. 잘 마무리가 됐나요? 예, 어린이들, 주민들이 빠지지 않게 안전조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출동을 나가죠, 저희가. 벌써 이제 해가 졌네요, 하루가. 내일 아침 9시까지 특이사항이 없기를 바라야죠. 밤에는 출동이 걸리면 주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접수가 되는 건가요? 다리에 걸터 앉아 있다던가 갑자기 택시를 다리 중간에 세워서 내리신 분. 예, 그런 출동이 이제 좀 밤에는 많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 날 저녁 때 비 올 때 그런 출동이 많고 굉장히 안타깝죠. 옛날 IMF 때보다 출동 건수가 2배 정도? 더 늘었다고요? 네, 더 늘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몸으로 느끼죠. 왜냐면 출동이 많으니까. 운 좋으면 바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한 달 전에 때도 이제 비 올 때인데 행주대교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서 뛰지 못하게 양쪽에서 팔을 일단 잡고 있는 거죠. 다가가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겠어요. 순간 판단력이 엄청 빨라야 돼요. 가는 도중에 우리를 보고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 부분이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가가면 뛰실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접근을 안 해요. 거리를 두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말로? 네, 설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집에 계신 부모님, 와이프, 자녀분들 생각하시라고 얘기하고 힘을 내셔라. 한 번만 힘을 좀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건 어떠냐.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마음을 돌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시켰어? 남편이 이야,
제가 오빠라고 한 달 동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유아 휴직을 하시고 복직하셨는데 신랑분이 영등포 직원이에요. 아 같은 네, 소방대원이세요? 소방관인데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오전에는 커피를 사서 배달을 보내고 저녁 때는 또 치킨을 보내고. 잘 봐달라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돈을 많이 벌가는데. 근데 왜 위에 식당 놔두시고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올라가기 귀찮아서. 아 올라가도 내려와야 돼. 갑자기 또 출동 나면 3층에서 내려오려면 힘들어요. 시간 단축하려. 아, 시간 단축하려고. 어디 시키지? 다이어트 하시는데 드셔도 돼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몇 시간 만에 바뀌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두근두근 거리고 오늘 아침에는 조금 너무 떨려서 눈물이 나더라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몸에서 숨겨져 왔던 구급에 대한 DNA가 살짝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유방꿈찰 가야 돼.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하나 있어요. 광신시장이라고. 그쪽 위주로 보는 편이죠. 왜냐면 시장도 다 붙어 있잖아요. 한 곳에 불이 나면 연소 확대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구고 그 시장 전체가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고 도난이나 화재나 그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거죠. 한 번씩.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잖아요. 네. 출근하신 지 12시간도 되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죠. 소방관은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또 버티려면 기본 체력 이상이 돼줘야 되거든요, 항상. 아, 그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예. 쉽지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배근력 테스트라고 데드리프트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허리가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좀 버티려면 자기 기본 체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주인님은 높은 점수를 받으셨나요, 올해? 저야 뭐 항상 예, 그냥 이렇게 순찰 도시다가 실제로 화재를 발견하신 적도 있나요? 이제 겨울에 연탄 아, 연탄을 피워놓고 가는데 그게 옮겨 붙어가지고 끈 경우도 있고. 요새는 시민들도 화재 예방 의식이 돼 있어가지고 화재 예방 해놓고 이제 퇴근하셔야 돼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왜 가는 거예요? 재개발이다 보니까 다 빈집이거든요.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빈집에 이제 불을 내는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그 친구들이 소방차 경광등을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다니는 게 좀 예방이 되는 거죠. 내리시죠. 대장님은 퇴직이 뭐 한 달도 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그러면? 34년 됐는데 34년? 요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 있는데도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사실 처음으로 들어갔으면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체력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10시 반 좀 넘었는데 주임님은 당직 몇 시에 쓰시는 거예요? 손해근무 10시부터 12시까지. 아, 지금 당직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아,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계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볼일 보시고 보통 주로 뭐 하세요?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책 보는 친구도 있고 휴식도 취하고 출동 대기하고 있죠. 근무 30년 정도 하셨는데 주임님은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직업병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지. 이러고 이제 내일 퇴근을 하잖아요. 잠이 안 온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다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네요. 이 교대 근무하는 게 생체 리듬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평균 수명이 좀 짧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늘도 항상 무사히 출근한 그대로 퇴근합시다. 그 상태 그대로. 그게 모든 소방관분들의 약간 모토겠네요. 예, 모토죠. 가장 큰 목표는 몸 건강하게 퇴직하는 게 아마 모든 공무원과 모든 회사원들의 꿈이지 않을까.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사층 복도 자체 진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단풍기 가져갈까요? 단풍기보다도 내가 4층 갈 테니까 5층, 6층 올라가 봐. 내릴게요. 그 5층, 6층 올라가 봐. 네, 지금 신고자 나와 있대. 어디야? 이게 꺾긴 했어요. 그 연기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다가 여기 물 떠나라 물. 수건이가 애들 대기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방송이 필요하니까 안 돼. 이게 조금 안 꺼졌어요, 아직. 잠시만요. 비연아, 이거 물에 담궈. 안 꺼졌어. 안 꺼진 수건을 밖에 빼놓으니까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로 꺼야지. 열렸어요, 수동으로. 원래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인데 연기가 용도가 얕다 보니까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제로 개방을 시켜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 아니어서 이런 소방시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걸 여는 방법도 모르고 왜 열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 열면 연기는 금방 빠질 거예요. 연아 가자. 방금은 전자레인지를 좀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원래 수건을 돌리면 안 되는데 수건을 돌리셨어요. 네. 마르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부주의. 에어컨. 그래도 무사히 끝났으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요즘 신축 건물들이 워낙 복잡해서 평상시 때 건물 구조를 좀 봐둬야 되고 화재 나면 창문도 작아서 배연도 안 되고 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출동이 나면 제가 하는 역할이 현장 위치랑 내용 같은 거를 제가 브리핑하는 편이에요. 무슨 장비를 준비해서 어떻게 진입할지 제가 보조하는 역할이라서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판단이 우선이고 저는 현장 상황을 주인님께 알려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말로만 많이 들었지 유독가스가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유독가스는 그 안에 독성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만 유독가스를 마시면 바로 그냥 기절하거든요. 사망에 이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최대한 몸을 숙이려는 게 연기가 위로 막 차면서 중성대를 형성해요. 그 중성대 밑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신선한 공기층으로 최대한 숙여서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죠. 화재에 사람이 사망한다, 그게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질식을 해서 사람이 쓰러져요. 아 유독가스 때문에? 예. 갔다 오면 이렇게 한번 바람 쐬야 땀이 좀 식어요. 불이 날 때 보통 이제 주율열로 계산하거든요. 0.24 칼로리, I제곱 RT.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주임님 아까 오토바이 세대 지나갔는데 이제 보시더라고요. 네, 다 알죠. 방금은 어떤 오토바이였나요? BMW. 예. 아 정말 잠깐 지나갔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알죠, 그냥 보면. 예, 관심이 있으니까. 쓰러졌다고만 나와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었다고 해요. 새해부터 연락이 안 돼서 왔으니까
갈게요. 강지 왔어. 강지 왔잖아요. 1센터 사무실. 시간이 꽤 됐어요. 좀 오래됐지? 네, 이미 10반 형성됐어요. 시반도 왔어? 네. 강직이라는 거는 관절 같은 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굳어있는 상태. 얼마 안 되셨으면 펴지거든요, 쉽게. 그 다음에 시반이라는 건 사망한 지가 꽤 되시면 중력에 의해서 피가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그러면 아랫부분이 꺼멓게 변하는 게 시반인데, 그런 경우는 AED기를 써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경찰 기다리는 거고 구급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30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사망자를 보는 게 쉽진 않죠. 좀 오래 가죠. 어쩔 수 없는 소방관의 숙명이겠네요, 이게. 하기 힘든 직업이고 못 버티고 나가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시려면 모든 시민이 나의 가족이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까는 좀 안타깝지만 처음에 도착하면 손하고 발이 다 검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심장 마사지를 해주면 하얘지면서 되돌아오면 굉장히 보람이 있죠. 내가 저분을 좀 살렸다. 오늘 복직 이후에 첫 근무해보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한 것보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 사진 보고 계시는데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19 신고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경우가 아닌데도 택시 이런 용도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위험하신 뇌출혈 환자분들이나 심장이 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복통이라든가 단순하게 손가락이 찢어진다던가 그렇게 자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구급차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출동을 나갔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하죠. 그 분들이 약물 투여라든가 그런 거를 빨리 받았으면 휴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적지 않으실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휴. 왔어? 네, 제가 왔어요. 이제 교대해주신 직원분들 오신 거예요? 예, 저는 3팀이고 1팀. 부대 점검하겠습니다. 부대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네. 구경 왔어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에서 만든 조끼예요? 예, 그렇죠. 이게 1998년도에 나온 조끼인데. 아 그래서 지금 잘 안 맞는 건가요? 지금 하나 수고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주인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 창고 개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퇴근하면 집으로 갈 때도 있는데 창고에 가서 업무도 하고 자동차 오토바이 손 좀 보고. 아 거기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 거네요? 예. 이 오토바이는 브랜드가 뭐예요? 이거는 장강이라고 중국군 군용으로 쓰는 건데 인수용으로도 나온 거예요. 도착한 건가요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예. 작업실 겸 사무실 겸 쉼터 겸 겸사 겸사.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오디오죠. 아, 이게 스피커예요? 네, 이것도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몇 억짜리도 있고 몇십억짜리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쓰시는 거고 저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얼마예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값 이상은 되죠. 보통 이제 오면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죠, 휴식을.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스네본이라는 공구 회사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구예요. 공구는 없고요. 이렇게 모자. 아, 와, 이건 뭐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모자 같은 거. 예. 이게 바이크 모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 공구함인데 수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건 뭐 중형차 한 대까? 이것도요? 예. 이게 예. 이 수납장 하나가 이거 합쳐서. 두 개 합쳐서. 예, 예. 주인님 진짜 멋있게 사시네요. 아유 뭐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금액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지. 금액을 따져서 뭐 얼마짜리 그러면 그게 과연 매니아일까? 이런 것도 있고. 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구하기가 힘든지를 알아요. 일반인들은 별로 모르죠, 잘. 그러면 주인님이 갖고 계신 오토바이는 어디 있어요? 오토바이는 이제 저쪽 옆에 창고에 있고요. 라이프 멤버면 평생 회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구력을 자랑하는 핀 패치죠. 어휴. 이게 다 주인님이 가지고 계신 오토바이예요? 이런 것들이 200대가 넘으니까. 이게 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예요? 네, 다 운행이 되죠. 이게 이제 1970년식인데. 이게 오토바이요? 예.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모델을 타가지고 좀 유명해졌죠. 엘비스 프레슬리요? 예. 그럼 이거는 한국에 몇 대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리버라토 모델은 이거 하나고요. 국내 유일하게 한 대 있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예, 그렇죠. 원래 검은색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아는 지인이 자기가 탄다고 반 뺏어간 거죠. 귀한 모델이죠. 없죠. 이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이 정도 상태 되는 게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55년도 바이크인데.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 바이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 있는 오토바이들도 다 할리 오토바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98년도에 나온 로드 글라이드라고 800대 나온 거 중에 제가 이제 2대를 갖고 있죠. 국내 정식 남바 달려 있는 게 제 것까지 3대. 오토바이는 타다 보면 이 할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보다는 바람을 맞는 거거든요. 5월달 이 아지랭이 필 때처럼 이 미지근한 바람이 싹 스쳐가면 맛이 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오토바이의 공통점은 올라가는 순간 여기에 집중을 자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잡념이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소방관 하면서 할리가 나한테는 평생 같이 가는 존재죠. 네. 여기는 또 공구들이 다 있고. 예, 공구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금고 아니에요? 예, 금고인데 이제 돈은 없고 뭐 엉뚱한 것만 잔뜩 있습니다. 뭔데요? 바이크 서류 200 몇십 대 되는.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있어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아주 엄청 중요한 거죠. 되게 옛날 차네요, 이거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1959년도에 나온 쉐보레 비스케인인데 이거는 번호판이 없네요. 이제 작업을 해서 달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거 도로에서 운영이 가능한 차예요? 그럼요. 예쁘네요, 이 차. 예, 그래서 이 모델이 구하기 힘들어요. 진짜 멋있네요. 그럼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강남에 제 차가 수리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하러 가보는 거예요. 그럼 강남까지 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 또 지하 주차장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5월의 그 콧바람이네요.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네, 콧바람? 콧바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차예요? 네. 아, 지금 이걸 타고 강남에 가신다고요? 네. 오셨으니까 한번 타보셔요. 그리고 이제 차는 운행을 가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장도 안 나고 오래 타는 거죠. 이 차는 모델이 뭐예요? 영국제 펜다 칼리스타라고, 이거는 이제 미국 수출용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만들어요. 이런 차를 근데 타고 가면 시선을 많이 받겠는데요? 한 30년 넘게 시선 받는 거예요.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저는 신경을 그렇게 안 써요. 아, 이 차도 물물 교환으로 얻으신 거예요? 네, 이것도 물물 교환입니다. 그때는 뭘 주셨나요? 그때는 이제 1949년식 폰티악 치프테인이라고 국내 한 대 있는데 그거랑 바꾼 거죠. 24시간 당직 쓰시고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죠. 원래 이제 퇴근하면 한두 시간은 좀 쉬거든요. 리클라이너 의자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자체도 피곤이 풀리거든요. 운 좋을 때는 살며시 잠이 드는 거고. 퇴직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소방을 다니면서 소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소방 방재 쪽 박사를 한번 해보자. 나에 대한 도전이죠. 스스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대학원 진학도 하고 소방 기술사 공부도 하고. 소방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경찰 대학은 있잖아요. 이 소방 쪽도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소방 대학도 좀 만들고 싶고. 아, 다 온 건가요? 체격이 크셔가지고 아유, 힘드네요. 타고 내리는 게 예. 쉽지 않네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이시고. 주임님 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 차는 위에 있나요? 아, 예. 이게 지금 주인님 차예요? 네, 65년형 쉘비 코브라. 엔진룸. 아, 이게 엔진이에요? 예, 엔진. 그럼 여기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차들, 명품 차들을 수입하는 업체인 건가요? 수입도 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원스톱 서비스. 주인님, 이 차는 한국에 몇 대 있는 거예요? 정식 남바 달려 있는 게 하나, 둘, 셋. 세 대 있죠. 정비가 됐는지 한번 봐보시죠. 이거 문이 어떻게 열어요? 아, 여기 안쪽에서. 아, 안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아, 이제 테스트 중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와, 이게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요? 그럼요. 배기음하고 퍼포먼스를 느끼는 거죠. 아, 요즘 백미러가 여기 달려있네요? 양쪽에도 있고. 생각외로 잘 나가죠. 아우, 너무 잘 나가는데요? 강남 한복판이라서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오늘 내일 푹 쉬시고 또 이제 다음날에 근무 서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소방관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비록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힘들겠지만 항상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공무원 일에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소방 쪽 보면은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촬영 중인데 촬영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솔직히 피곤하네요. 그리고 PD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후배가 소방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하라는 뜻에서 이제 제보를 해줬는데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구조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소방을 나가서도 후배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자리에서 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전 연령이 사랑하는 이자카야 시선, 모든 마케팅은 젤로, 디저트 가심비 플러스 파리, 빛이 나는 술 티나리큐르, 가성비 이자카야의 원조 단토리,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